이제 보이스룸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보이스룸 오늘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 선생님 좀 전에 그 강동 모임에 계시지 않았나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강동 모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곧바로 들어왔는데요. 더 배워가고 얘기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곧바로 보이스룸이 진행이 돼서 더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자, 선생님도 오늘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까요? 제이님 그리고 박 선생님 궁금하시거나 조금 얘기를 이런 거를 나눠봤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떠신가요? 뭘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만약에 주제가 없으시면 어떠나 또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들어오 계시네요. 전 선생님,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걸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궁금하시거나 얘기를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좀 물어봐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 선생님 반갑습니다. 주제가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주세요. 궁금하신 거나 또는 주제나 또는 내담자에 대한 것이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럼 잠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스룸에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만났던 그 내담자가 굉장히 자기 셀프를 믿지 못하는 내담자였던 것 같거든요. 네, 음, 항상, 셀프를 잘 믿지를 못해서, 네, 셀프까지는 셀프 접촉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몇 번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믿음이 없어서 음, 계속 더 이상 작업이 잘 진전이 안 되고 맨날 맴맴 도는 느낌? 어떤 그런 거에서 그런 느낌이, 거를 느끼게 되실까요? 셀프를 접촉은 하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 그냥 셀프에 접촉하는 강도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걸 보면 음, 그렇게, 부분 작업만 늘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셀프에 접촉하는 어떤, 게 약하다라는 거 어떤 거에서 보면 아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음, 물었을 음. 때, 네네네. 분명히 연민을 느낄 때도 있었고, 음, 그렇게까지는 대답을 했는데, 음, 제가 요즘은 그분과 상담을 안 해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셀프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음, 직접 접근을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 직접 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건지, 왜 그 파트, 셀프가 아니라 그 부분하고 그분의 부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은 그분의 셀프를 다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분이 셀프를 접속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가지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질문. IFS 치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분리학이잖아요.
IFS7의 관건은 사실 분리하기이거든요. 그래서 IFS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테크닉은 분리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를 해야 셀프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IFS 치료 이론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셀프가 있고 그 셀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분리하기잖아요. 그 분리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분리하기를 할 수 있는 게 IFS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써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게 하고 그 내면에 탐색을 하면서 내면과 내면이 어떤 것을 그동안 어떤 일이 겪었는지 어떤 부분인지 알아가게끔 하고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는 inside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going inside, insight. 근데 그 방법 이외에도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분리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선생님이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셨던 direct access라고 하는 직접 접근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에서도 자신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부분을 만나고 그 부분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지도 보고 또 참자 상태에서 그 부분과 대화도 하고 그 부분과 거리도 두고 그러면서 분리하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접근을 할 때도 분리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직접 접근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내담자에게 그 내담자와 그냥 일반 상담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내담자에게 당신 안에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을 그냥 저로 할게요. 손성희님 마음 안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네요.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 그 부분한테 하는 거. 그것도 직접 접근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기 직접 접근 이외에도 세 번째로 외현화학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external unblend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거를 부분을 분리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제가 개발한 그 IFS 마음카드도 그 한 예인데요. 카드들로 지금 손사위님 안에는 이런 화 부분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비난하는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런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카드를 보면서 이런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external unblending인데요. 뭐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모래놀이의 피규어 같은 걸 가져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스카프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서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박 선생님이 물어보신 건 직접 접근이거든요. 근데 직접 접근은 셀프 상태가 이 셀프가 힘이 약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 직접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직접 접근보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직접 접근이나 또는 외현화학이나 둘 다 내면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때 써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던가 내면 접촉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의 힘이 약한 경우에도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DID나 조현병이나 뭐 그런 경우에도 직접 접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할 때 직접 접근을 하는 걸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반 상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직접 접근을 하는 IFS 치료자는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치료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부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박 선생님 마이크를 켜보실래요? 네. 네. 한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박 선생님의 어떤 부분을 예로 좀 들어볼까요?
그냥 하나 대충 잡아볼까요? 뭐 아무거나? 음, 어, 저의 그 외모의 얼굴에 대해서 그 네. 상처가 다 사고 이후에 이제 어, 회복되지 않은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음, 그래요. 어쨌든, 네, 저희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잠시 넣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선생님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 네. 부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그렇게 얼굴에 상처 난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마음이 요즘에 크신가 봐요. 어떠신가요? 근데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음, 얼굴 같지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마음이 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고 알려주실래요? 언제부터? 음, 퇴원하고 다시 이제 직장 복귀하고 나서부터 였던 것 음, 같아요. 음, 음. 그래요. 직장 복귀하고 나서부터 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언젠간 뭐 괜찮아지겠지 음, 하고 기다렸는데 음. 더 이상 1년 반이 넘어도 변화가 아이고, 없으니까 아이고, 아, 이젠 이 얼굴로 살아야 되는구나. 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네요, 진짜. 음, 네, 음. 자, 지금 여기까지요. 지금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네, IFS 치료사로서 제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선생님만의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한 거는 직접 접근 중에서 암묵적인 직접 접근이거든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았죠. 그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조금 물어봐 주세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상담하듯이 했죠. 네, 네, 그게 암묵적인 직접 접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이걸 암묵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인 직접 접근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부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나오라고 좀 해봐 주실래요? 네, 나오라고요. 네네. 표현하라고. 네,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조금 나오라고 좀 해봐 주실래요? 네, 나와 있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얼굴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맞으시죠? 네, 네. 어, 이게, 이렇게 얼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더 커지게 된 건가요? 사고 나고, 뭐, 직장 복귀하고 한 1년? 1년 음,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직장을 복귀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게 네. 거울을 보고 이제 얼굴에 뭘 바르고 가야 되는데, 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신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봐 주세요. 너무 낯설어요. 음, 음, 거울을 보는데 너무 낯설고, 그전에는 거울을 자주 안 봤는데, 네, 직장을 다니려니까 거울을 음, 자주 보게 되고, 음, 거울을 볼 때마다, 저게 내 얼굴이야? 라면서 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음, 것 음, 같아요. 그런, 모습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게 어떨 것 같으신 건가요? 음,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속이 상하고, 음, 음, 예전 얼굴을 다시 찾고 싶고, 음, 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예전 얼굴을 찾고 싶은 이 마음인데 얼굴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런 얼굴을 남들이 보면 혹시 조금 '어떨 것 같다.'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음, 얼굴이 일단 비대칭이니까 보기가 조금 음. 상대방이 봤을 때 좀 불편하겠다. 내 얼굴을 조금 더 한 번 더 많이 볼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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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히 이렇게 보면 또 어떨 것 같다 뭐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요? 음, 아, 내 얼굴이 정말 이상한가 보다. 음. 그래서 어떻게 느낄 것 같다 생각하시나요? 음, 나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르게? 음. 비정상적으로 느낄 것 비정상적으로 같아요. 볼 것 같다. 음. 네. 그래요. 음. 그래서 지금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라고 할 때 뭔가 어 마음 안에서 지금 어 이 "얼굴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는 지금 아 여기에서 좀 갑자기 막힌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뭔가 뚜렷하지 않은 느낌이 쪼금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음, 뭘 해야 될지 잠깐만 저도 쪼금 여기서 좀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잠깐만. 음. 그래요. 자 잠깐만 다시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이제 박형숙 선생님 좀 이 부분한테 우리 작업했던 거를 들을 수 있게 박형숙 선생님을 좀 나오라고 할까요? 네. 박형숙 선생님 지금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네. 그 부분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부분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신 게 있을까요? 걱정.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나를 좀 거부할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한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얼굴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 부분에게. 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음, 안타깝고, 음, 안타까워요.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음,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마음을 좀 전해 볼까요? 네, 전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중간에 잠깐 당황했는데요. 무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쑥 올라왔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잠깐 간단하게 암묵적인 직접 접근이랑 명시적인 직접 접근을 했는데요. 이런 직접 접근을 하는 이유는 앞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부분과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셀프 상태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후에 암묵적인 직접 접근은 다시 내담자가 그 부분과 접촉을 하도록 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직접 접근은 제가 중간에 한 것처럼 다시 나와서 그 부분에게 이해되는 것과 그 부분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건지를 확인을 하게 해요. 여기까지 쪼끔 도움이 되셨을까요? 박경숙 선생님? 그러면 네. 명시적인 직접 접근은 그 부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셀프가 듣고 아까 저한테 했던 것처럼 네.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면서 그 셀프의 반응을 보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암묵적인 직접 접근은 네, 내담자는 치료자가 IFS 치료자가 자신의 부분과 대화하고 있고 이걸 돕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네, 본인은 잘 모르고 있지만 IFS 치료자는 그걸 알고 있고 그 대신 그 치료 작업을 통해서 분리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돕지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요. 그 이야기가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럴 만도 하겠네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치료자도 셀프 상태에서 얘기를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내담자도 자신의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네. 대해서 또 자신의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맞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진짜 힘들만도 하지. 아 사람들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힘들만도 하지. 그러니까 얼굴 달라진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느낄 만도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암묵적인 직접 접근은 거의 그냥 일반 그냥 상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내담자가 결국은 그 마음 안에 한 감정, 자기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를 인식하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의 용어를 쓰는 음. 것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네요." 치료자는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일반 상담하듯이 하지만 파트랭귀지를 계속 쓰면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음. 음. 오늘 직접 접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접근을 유용하게 일반 상담에서도 파트랭귀지를 쓰실 때 계속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FS 치료를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직접 접근해서 파트랭귀지를 쓴 방식이고요. 모든 상담이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직접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에서 파트랭귀지를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저희가 셀프 상태로 내담자의 부분이 나타날 때 그거에 대해서 나의 셀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게 있는 분들은 조금 물어봐 주실래요? 오늘 직접 접근의 날인 것 같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오늘 여기까지로 한번 마무리를 지을까요? 음. 괜찮으신가요? 박경숙 선생님? 네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어쨌든 선생님이 사고 나신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좀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가 좀 건드려져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서 좀 나으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자,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자신을 좀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자, 잠시 자신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나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나 있던 그 부분을 환영해 봅니다. 그 부분이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셀프 상태가 될 필요도, 될 수도 없다라는 걸. 단지 내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과 연민을 가져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셀프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나 자신을 환영해 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부분, 또는 그 부분에 의한 어떤 다른 부분,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나 자신의 셀프로부터의 연민의 에너지를 보내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나의 부분들이나 또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내가 만나는 나의 내담자들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그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도 떠올려 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나 자신의 호기심과 연민 어린 셀프의 에너지를 보내봅니다. 무언가를 다 해줘야 될 필요도